안녕하세요. 비욘드 연말 라이브 시작하겠습니다. 한 해를 또 정리하면서 그리고 내년을 준비하는 마음으로 우리 몸속에 있는 장기들, 소화기 장기들 어떻게 관리하면 좋을지 그리고 또 한 해 동안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서울 아산병원 소화기내과 송태준 교수님과 함께합니다.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송태준입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비욘디 오랜 기간 동안 또 강의해 주시고 시청자분들 질문 받아주셨는데 네, 또 마지막 날 이렇게 뵙게 되어서 정말 반갑습니다. 아닙니다. 교수님. 제가 영광입니다. 예,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네, 네, 오늘 교수님 또 이렇게 나와주신 만큼 시청자분들 실시간 질문 열심히 받아보려고 하니까요. 궁금하신 점들 댓글에다가 많이 많이 남겨주세요. 교수님 일단 저번 주에도 출연해 주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근데 한 해 또 이렇게 마지막 날 나와주셨잖아요. 네, 네. 어쨌든 소회 질문 먼저 드려봐야 될 것 같아요. 올 한 해 좀 어떠셨는지. 올 한 해는 되게 많은 일이 있었고요. 일단은 의정 사태가 올 중반까지 계속되면서 저희들은 되게 힘든 날을 많이 겪어오다가 이제 의정 사태가 일단은 어느 정도 해결이 되면서 이제 정상화되는 과정이 있거든요. 그래서 많은 환자분들도 다시 또 진료를 받을 수 있게 되고 이제 정상화되는 과정이 있으면서 또 겪게 되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도 있고 그래서 병원이나 의료계 쪽에서는 이제 심한 변혁기를 거치고 있어서 그런 어려운 점이 좀 있고 또 비욘디에서는 이제 몇 년 동안 한 1년 정도 방송을 하다가 의정 사태를 맞이해서 너무 힘들어서 못하겠다 해서 쉬었다가 또 환자분들 진료를 못하게 되니까요. 그러니까 새로운 신환분들을 못 받고 그래서 되게 막 왜 예약이 안 되냐 막 그런 말씀들이 많아서 안 되겠다. 이제 나가서 뭔가 좀 설명도 해드리고 이런 질환에 대해서 이렇게 하시면 된다 하는 정보를 드리기 위해서 다시 또 출연을 해서 사실 되게 좀 바쁘고 힘든 시간이었는데 그래도 열심히 출연을 하면서 설명도 많이 드리고 그러다 보니 또 의정 사태도 해결이 되고 또 계속 방송을 해 나가면서 이 방송이 되게 좋은 게 다른 데보다 굉장히 자유롭게 말씀을 드릴 수 있거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을 편하게 다 말씀드릴 수 있고 또 진료실에서는 이런 얘기를 거의 못 드리거든요. 이렇게 편하게 30분, 40분씩 설명드리고 이럴 시간이 전혀 없고 3분, 길어야 5분 이렇게밖에는 진료를 못하기 때문에 거기서 못다한 여러 가지 설명 아니면 질문에 대한 답변 이런 걸 드릴 수 있어서 굉장히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교수님 그러면 외래에도 이렇게 붙여놓고 오시나요? 라이브 방송 홍보라던가. 이제 초창기에는 네. 숫자가 많지 않았을 때는 그거를 정리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스스로 유튜브 바코드를 만들 수 있는 무료 어플이 있어서 그래서 담석 질환에 대해서 궁금한 점, 췌장 낭종에 대해서, 췌장 건강을 지키는 법 해가지고 바코드를 이렇게 만들어서 드렸거든요. 근데 이제 수가 많아지면서 업데이트를 지금은 못하고 예전 네. 거로 그냥 드리고 있는데 근데 이제 어르신들이나 유튜브에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은 잘 모르셔서 이제 간호사 선생님들이 어떻게 하나 소개도 이렇게 설명도 드리고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간혹 어떤 분들께서는 그런 거 말고 직접 얘기를 해줘야지. 내가 여기까지 이렇게 어렵게 와서 오래 기다리고 있었는데 종이 한 장 주더라 막 이런 말씀도 하시는 분이 계시긴 하는데 그래도 그런 걸 드리면 환자분들이 도움이 많이 되시는 것 같고요. 또 어떤 분들은 공부를 되게 많이 해갖고 오셔서 유튜브 다 봤다 이렇게 말씀을 주시면서 제가 이렇게 설명드린 내용을 딱 물어보세요. 그러면 저는 물혹이 어디에 몇 개 있는 거고 몇 센티미터죠? 이렇게 딱 확인하는 질문. 제가 설명드릴 거를 아예 그냥 적어 오셔서 확인만 하는 그런 분도 많이 계세요. 그러면 외래가 한결 더 효율적이죠. 네, 그분들도 되겠네요. 뭐가 이제 중요한지 간단하게 확인만 하시고 이렇게 안녕히 계세요 하면서 가시니까요. 네. 사실 외래에서 진료가 빨리 끝나는 분들은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담도나 췌장 이런 쪽은 일단 설명이 길어진다는 건 뭔가
문제가 있구나라는 의미가 있거든요. 네. 오히려 빨리 나가실수록 아주 건강하신 당연하고 큰 변화 없고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되고 잠시만요 하면은 이제 뭔가 좀 복잡하게 설명을 드려야 되고 이해하기가 어려우실 수도 있고 뭔가 좀 심각할 수도 있고 그래서 외래는 빨리 끝날수록 환자분한테는 더 좋다. 그런데 이제 궁금하신 내용이 많아서 그리고 이제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 중에 하나가 췌장에는 공포가 되게 많으세요. 그러니까 췌장이라는 장기에 대해서 많은 방송이 나오면서 지식도 많이 전달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환자분들이 이제 많은 정보도 알게 되시고 또 유명한 분 중에 췌장암으로 돌아가신 분도 계시고 그래서 관심이 많아지시는데 그 관심하고 똑같이 걱정도 막 올라가세요. 그래서 오시면은 췌장에 막 조그만 뭐가 있어도 췌장암이 아닐까 하는 걱정이 너무너무 크셔서 진료를 할 때 암을 찾아내는 그런 거보다 환자분 안심시켜드리는 게 훨씬 비중이 크거든요. 그래서 걱정을 조금 덜 하시게 해드리는 게 제일 힘든 일이고 또 중요한 일인 것 같습니다. 요즘에. 맞아요. 아무래도 또 정보가 미디어에 많이 있다 보니까요. 또 증상들 이런 것들도 많이 나와 있잖아요. 또 거기 보면은 덜컥덜컥 또 심장이 내려앉고 그렇죠. 네. 그렇죠. 저도 혈액 검사나 뭐 이런 거 하면 되게 막 불안하거든요. 왠지 모르게. 네. 검사가 혈당이 높게 나오면 어떡하지? 올해는 중성지방이 얼마일까? 막 굉장히 불안하고 또 뭐 복부 초음파나 이런 걸 하면 뭐가 나오지는 않을까? 괜히 불안함이 있으니까요. 뭐 불안하게 느끼시는 건 당연한데 그 어느 정도 범위를 넘어서서 과도한 불안은 좀 안 가지셨으면 좋겠다. 그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네. 또 비욘뒤에서 교수님 포함해서 많은 소화기내과 교수님들께서 지금 그래도 담낭암, 담도암, 췌장암 어떻게 치료가 가능해지고 있는지 설명 많이 해주시고 계시고 또 질문도 실시간으로 많이 받아주시고 계시니까요. 또 이런 창구도 같이 이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도 이렇게 또 댓글 많이 남겨주시고 계신데요. 오영도님 감사합니다. 또 뵙네요. 그 JIKML님도 마지막 날에도 수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댓글 남겨주셨어요. 그리고 사나 황금나무님께서요. 오늘 낮부터 갑자기 오른쪽 옆구리가 많이 저리고 아파서 왜 그런지 궁금합니다. 췌장 쪽에 문제가 있을까요? 하시네요. 일단은 췌장 위치를 보시면은 요 명치 있는 데서 배꼽 사이에 있고요. 여기에서 오른쪽이 아니고 왼쪽으로 갑니다. 췌장은. 그래서 췌장이 아프면은 제일 특징적인 거는 명치나 아니면 명치에서 조금 아래쪽이 뻐근하게 아프고 왠지 췌장이 굉장히 깊숙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 안에서 뭔가가 불편하다고 이렇게 느끼시게 되고 이제 잘 아시는 것처럼 등 통증도 같이 복통에 동반될 수 있고요. 그리고 췌장의 꼬리 쪽에 치우쳐서 뭔가 문제가 있으면은 왼쪽 옆구리가 아프실 수는 있는데 오른쪽 옆구리는 췌장하고는 관련이 별로 없고요. 그다음에 오른쪽 위쪽은 담낭, 쓸개 쪽 문제가 있으면은 불편하실 수는 있는데 절리고 아파서 그러시는 경우는 대부분은 근육통인 경우가 굉장히 많고요. 또 하나는 장에 문제가 있을 때 우리가 상행결장, 그래서 이쪽 대장 쪽에 오른쪽 대장 쪽에 뭐 문제가 있거나 아니면 그쪽에 뭐 원인 모르게 연동운동 우리가 이렇게 막 장이 움직이다가 뭔가 조금 문제가 생겼을 때 결리고 아프실 수가 있고 또 하나 옆구리나 아니면 옆구리 등 쪽에 아프시는 경우는 신장 쪽에 뭐 어떤 경우에는 결석 때문에 그는 결석은 엄청나게 아프거든요. 결석 때문에 그러실 수도 있고 아니면 또 뭐 신우신염. 근데 신우신염은 또 열이 굉장히 많이 나니까요. 대부분 그냥 옆구리가 많이 절리고 아프신 경우에는 근육통인 경우가 거의 한 80-90% 이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췌장 쪽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네. 이런 질문 많이 오시죠? 엄청 많으십니다. 그냥 대부분은 이제 여기가 막 콕콕콕 찌르듯이 아프다. 췌장 문제 아니냐 이렇게
오시는 분 굉장히 많고요. 또 췌장에 물혹이 있으면 췌장 물혹이 워낙에 이제 많으시다 보니까 췌장 물혹이 있는 분 중에 배가 아파서 질문을 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췌장 물혹은 원래 증상이 없거든요. 거의 없는데 막 이상하게 배가 아프면 이거 췌장 때문이 아니냐 물어보시는 질문이 굉장히 많으시고 지금처럼 오른쪽 옆구리, 왼쪽 옆구리 근데 오른쪽 옆구리가 조금 더 많으신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땐 아무래도 오른손으로 이렇게 뭔가를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쪽에 당연히 결리는 게 많고 그거를 좀 오해하시는 경우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실제로 그런 증상들을 느끼시고 내원하셨을 때 췌장에 문제가 있는 경우가 확률적으로 얼마나 되나요? 5% 미만이고요. 5% 미만? 그러면 네. 걱정 안 하셔도 되겠네요. 네,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 분들 중에 거의 대부분 뭐 100%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거의 100%, 95% 이상은 대부분 크게 염려 안 하셔도 되는 그런 불편감이 많기 때문에 너무 공포 가지실 필요 없다는 게 오늘의 중요한 메시지가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냥 건강검진을 내가 그동안 좀 안 했으면 한번 그 기회 삼아서 건강검진 그렇죠. 하시는 그런 네네. 기회로 삼으셔도 좋을 것 같다는 네네. 생각도 드네요. 네. 그다음에 가을 우체국님 질문인데요. 췌장염 수치가 계속 오르는 건 왜 그런 걸까요? 라고 질문하셨어요. 네. 이런 경우도 굉장히 많은데요. 저희들이 요즘에 이제 건강검진을 하면서 췌장염 수치라기보다는 이제 췌장 수치, 우리가 췌장 효소 중에 아밀라제, 리파제라고 부르는 효소도 건강검진에서 검사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우리가 비특이적으로 이게 우리가 정상이다 아니다라고 나누는 거는 우리가 정상인을 봤을 때 95%는 요 범위 안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요 범위보다 조금 더 벗어난 것도 정상인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오르는데 우리가 췌장 수치가 오르는데 조금 정상이 뭐 60까지인데 65다. 70이다. 이러면 의사들은 그냥 무시하거든요. 저 같아도 신경 안 써도 됩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냥 그러고 넘어가거든요. 보통은 3배 이상 올라갔을 때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냥 3배 이상 올라간 게 아니고 증상이 있을 때 배가 아프거나 주로는 이제 복통이죠. 복통과 연관돼 있을 때 뭔가 췌장염이 있거나 췌장에 다른 문제가 있거나 이렇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아무 증상도 없고 췌장 효소가 수치가 올라가는데 뭐 3배도 아니고 2배 미만이다. 그러면 별로 신경을 쓰지 않고요. 또 췌장 말고도 우리 침샘, 식도, 위, 대장 뭐 이런 쪽에 배탈만 나도 췌장염 수치는 같이 올라가거든요. 왜냐하면 그런 췌장 효소 수치, 췌장 효소들이 우리 침샘에서도 나오고 뭐 식도에서도 조금씩은 나오고 위에서도 조금씩은 나오기 때문에 그 수치는 조금씩 오르는데요. 수치가 높지 않고 그다음에 계속 조금씩 오르더라도 높지 않고 증상이 없으면 크게 염려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계속 불안하시면은 우리가 복부 CT 같은 췌장 볼 수 있는 검사를 해보고 여기서 문제 없다고 나오면은 뭐 더 걱정하실 필요 없고 건강검진까지 다 하시게 되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리리리온님께서 주신 질문인데요. 간 혈관종 5mm인 경우는 추적 관찰 주기가 어떻게 되나요? 라고 질문하셨어요. 우리가 간 혈관종, 우리 간 쪽에 저희가 한번 말씀드렸는데요. 몸에 물혹이 굉장히 많이 생기는데 뭐 대표적인 게 간의 물혹, 신장의 물혹 거의 보면은 굉장히 많으세요. 그래서 아마 지하철이나 버스에서 타시면은 그 칸에 있는 분들 중에 3분의 1 정도는 다 간이나 콩팥에 물혹이 있으실 거거든요. 근데 대부분은 이게 뭐 굉장히 크지 않으면 95% 이상은 걱정 안 하셔도 되는 물혹입니다. 그냥 뭐 두고 봐도 아무 문제 없는 그런 물혹이 많고요. 근데 이제 췌장에 있는 물혹은 드물지만 암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신경 써서 보는 것 뿐이고요. 이제 간에 우리가 물혹이라고 표현을 하는 것 중에 혈관종이 있는데 혈관종은 이것도 그냥 물혹의 한 종류라고 쉽게 이해를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우리 혈관이 이렇게 뭉쳐져 있는 거라서
그냥 양성이거든요. 나중에 암 될 가능성이 거의 없기 때문에 크게 염려는 안 하셔도 되고 1cm도 안 되면 더 뭐 신경 쓰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건강검진 주기를 한 1년 정도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한 1년에 한 번 정도 복부 초음파를 보시면 좋겠고, 만약에 뭐 B형 간염이나 다른 간에 문제가 있으면 이제 6개월마다 보시는 게 좋지만, 그렇지 않으면 1년, 2년에 한 번 보셔도 뭐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간의 혈관종은 크게 걱정하실 필요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리슈빌 영님 질문이 제가 준비한 질문하고 비슷한 네. 맥락이 될 것 같긴 해요. 저희가 한국인은 또 술 좋아하잖아요. 네. 리슈빌 님도 맥주를 거의 매일 드시나 봐요. 근데 이렇게 맥주 한 잔 하는 게 혹시 췌장 건강과도 좀 연관이 있을지 걱정이 되셔서 질문을 남기셨나 봅니다. 술하고 췌장은 거의 이제 뗄 수가 없는 관계고요. 술을 드시면 우리 몸에서 이제 크게 문제가 되는 장기,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간하고 췌장이거든요. 술 많이 드시면 지방간도 생기고 간경화까지 갈 수 있고, 특히 요즘에는 뭐 제가 간 전문가는 아니지만 B형 간염 예방주사를 예전부터 이제 실시를 해왔는데 효과가 요즘 잘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 20년 전하고 비교하면은 간경화 환자분들이 되게 많이 줄어든 건 사실이거든요. B형 간염이 우리나라에서 첫 번째 간에 안 좋은 간경화의 원인이었는데, 요즘에는 B형 간염 환자분들이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고, 또 C형 간염은 우리가 좋은 치료약이 나와서 C형 간염에 걸려도 또 치료를 하시면은 또 나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다음 단계가 이제 우리 간 보시는 선생님들의 걱정거리인데, 그게 바로 이제 남은 게 술, 그 다음에 대사증후군, 그러니까 심한 지방간입니다. 그래서 술이 당연히 간에도 안 좋고 췌장에도 안 좋은데, 제가 한번 어떻게 드셔야 더 안 좋은지 이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췌장에 특히 안 좋은 음주는 독한 술을 한꺼번에 많이 드시는 경우. 그런 경우는 우리가 췌장염의 주 원인이 되고요. 또 하나는 매일 드시는 경우. 리슈빌님 어떻게 해요? 그래서 네. 좋지 않습니다. 아, 그 두 가지가 제일 안 좋기 때문에 술을 드시더라도 적정량, 그리고 도수가 세지 않은 술을 매일 말고 가끔씩 드시는 게 좋고요. 매일 드시는 습관이, 왜냐면 쉴 시간이 없거든요. 계속해서 일을 해야 되고 췌장을 공격하고 나쁘게 하기 때문에 가능하면 쉬면서 드시는 게 좋고, 또 우리가 급성 췌장염의 우리나라에서 제일 흔한 원인 1등이 담석, 2등이 술이거든요. 두 개가 거의 뭐 엎치락 뒤치락 하는 경우가 많고, 만성 췌장염은 90%가 술 때문에 생기고, 술을 매일 드셨을 때, 특히 담배랑 같이 하셨을 때 만성 췌장염이 잘 올 수 있고요. 그다음에 술하고 췌장암하고 직접적인 연관이 있냐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술을 많이 오랫동안 드셔서 만성 췌장염이 생기고, 만성 췌장염이 생기면서 췌장암이 생기는 경우가 있고, 그렇지만 술이 직접적으로 췌장암의 위험성을 확 높이느냐 그러면은 그건 또 확실하지가 않습니다. 담배는 확실한데요. 술은 일반적으로 위스키 같은 그런 도수가 높은 스피릿이라고 부르는 그런 술들, 증류주가 췌장암의 원인을 높이는 거는 맞지만, 다른 당뇨나 흡연처럼 그렇게 높지는 않고요. 한 1.5배에서 1.8배 정도 높인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도 일단은 안 좋은 얘기들은 쭉 해주셔서 안 좋다는 건 알겠네요. 네. 조금만 조금씩, 여유 있게. 네, 매일 물 마시듯이 드시는 건 좋지 않고요. 2, 3일에 한 잔 정도 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꼭 기억해야겠습니다. 강한 술, 독한 술을 한 번에 너무 많이 먹지 말거나, 혹은 매일매일 먹지 말거나, 네. 이거 두 개만 좀 네, 지켜서 음주 습관을 건강하게 가져가시면 좋겠다라고 얘기해 주셨습니다. 김민님께서 무알콜 맥주를 드세요라고 하는데,
무알콜 맥주도. 맥주는 큰 문제는 네. 없을 것 같고요. 아, 네, 다행이네요. 네. 네. 알코올이 없으니까요. 아마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네. 무알코올 맥주 드셔도 될 것 같은데 살찌지 않게 조심하셔야 돼요. 아, 그러게요. 네. 이것도 매일 드시면 또 살찌실 수 있으니까. 네. 이홍원님 반갑습니다. 그다음에 주말엔 휴식님께서요. 담낭 문제는 갑자기 응급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해서 걱정입니다. 미리 알아두면 좋은 위험 신호가 있을까요? 라고 질문하셨어요. 우리가 쓰르개에 문제가 있는 경우에 갑자기 응급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는 건 담석이고요. 이제 담석이 쓰르개 안에 얌전히 있으면은 크게 문제는 되지 않는데 쓰르개 안에서 담석이 이제 왔다 갔다 움직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식사를 하고 나면 대부분 쓰르개 때문에 배가 아픈 경우에는 식전이 아니고 식후에 아프게 됩니다. 왜냐하면 식사를 하고 나면 우리가 소화를 시키기 위해서 쓸개즙이 나와야 되거든요. 그러면 담낭이 이렇게 수축을 해야지 쓸개즙이 나오는데 담낭이 수축을 하면 그 안에 있는 돌도 같이 밖으로 나오려고 하거든요. 근데 쓸개에 매달려 있는 그 담낭관이라고 부르는 조그만 관은 일반적인 담석이 통과하기에는 너무 작습니다. 그래서 쓸개가 이렇게 짜면은 이 돌이 가서 쓸개관을 이렇게 콱 막아서 거기가 꽉 막히면서 통증이 유발되고, 왜냐면은 그 액이 나가야 되는데 못 나가고 꽉 막으면 굉장히 아플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통증을 일으키게 되는데 항상 그런 건 아니고요. 1년에 우리가 대충 잡을 때 담석증이 있는, 쓸개에 담석이 있는 분 중에 1년에 1분에서 2분 정도 이렇게 응급 상황이 생길 수가 있고 평생에 걸쳐서는 한 20%, 그러니까 담석이 있는 100분 중에 20분 정도가 응급실 혹은 배가 아파서 결국 수술을 받게 되고요. 나머지 80% 정도는 그냥 문제 없이 지내시게 됩니다. 그래서 미리 알아놓은 좋은 위험 신호는 식사를 하셨을 때 왠지 요 명치나 아니면 명치에서 약간 오른쪽 윗부분이 꽉 막힌 것 같은 통증이 있을 때. 근데 요 통증이 뭐 몇 초 아니면 1분, 2분 이러면은 우리가 뚜렷지가 않거든요. 우리가 담낭 때문에 아픈 통증이다라고 하면은 일반적으로는 한 30분 정도를 잡습니다. 왜냐하면 쓸개 입구에 돌이 콱 박혀 있다가 이게 빠져야지 통증이 가라앉거든요. 근데 뭐 1분, 2분 정도는 우리가 잘 느낄 수가 없기 때문에 요거는 뚜렷지 않고 30분 이상 되면은 사실은 그때는 이제 거의 급성 췌장염이라고 부를 수가 있고요. 대개는 뭐 10분 이상 이렇게 통증이 말할 수 없는 통증, 굉장히 꽉 막힌 듯한 통증, 이런 통증이 10분 이상 지속되면은 요거는 쓸개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좋겠고요. 담석이 원래 있었던 분들은 미리 아마 좀 상담을 해서, 요즘에는 그런 증상이 있으면은 조기에 수술을 좀 추천을 드리거든요. 왜냐하면 워낙 수술을 잘 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아무 그 전에 건강검진을 안 해보셨으면 복부 초음파 보시면 우리가 담낭은 복부 초음파로 90% 이상 뭐가 있는지 알 수 있기 때문에 복부 초음파 한번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교수님, 그런데 담낭 관련해서는 네. 담낭은 그냥 기름진 음식 안 먹으면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조금 인식이 있는 것 같거든요. 이것도 맞다 아니다라고 얘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반은 맞고 반은 아니죠. 우리가 이제 담석이 생기는 원인 중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콜레스테롤 담석이 있고 색소성 담석이 있고, 근데 쓸개에 생기는 돌은 서양에서는 거의 90% 이상 콜레스테롤 담석이고요. 우리나라는 예전에는 50%가 채 안 됐는데 최근에는 뭐 60, 70% 이상 점점 이제 서양을 따라서, 왜냐하면 우리가 먹는 식습관, 생활습관 이런 게 서구화되면서 콜레스테롤 담석이 점점점 올라가거든요. 이 콜레스테롤 담석의 주 원인 중에 하나는 기름진 음식이 되기 때문에 기름진 음식을 많이 드시면 당연히 담석이 많이 생길 수가 있고, 그렇지만 또 색소성 담석은 생기는 원인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다른 원인, 술도 원인이 될 수가 있고요. 또 원인 모르는 경우도 굉장히 또 많이 있고, 간 질환이 있어도 쓸개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또 당뇨가 있어도 담석이 생기는 경우 많고요. 우리나라는 이제 위암 때문에 위절제술을 받는 경우도 많은데, 위절제술, 위암 수술 받으신 분 중에 담석 생기시는 분도 많습니다. 또 최근에 다이어트 유행인데요. 다이어트 조금 심하게 하시면 담석 생기는 분 굉장히 많아서 요즘에 많이 맞으시는 뭐 위고비, 마운자로 이런 설명해 보시면 담석증의 위험성이 올라갈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실제로는 10% 이상 담석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하셔야 되고요. 또 하나 이제 기름진 음식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우리가 쓸개즙이 하는 역할이 기름진 음식을 소화시키는 역할이거든요. 그래서 기름진 음식을 드시면 쓸개가 더 열심히 일을 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담석이 가서 걸리는 경우가 더 많아서 기름진 음식이 그 콜레스테롤 담석을 만들기도 하고 또 담석증의 증상을 유발하기도 하기 때문에 확실히 좋지는 않지만 다른 원인도 굉장히 많다. 그 말씀 때문에 50대 50이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러네요. 이제 설명해 주신 것들만 쭉 나열을 해봐도 기름진 것만 조심한다고 되는 게 아니구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 질문 또 받아보겠습니다. 오늘 교수님 저기 질문이 굉장히 많이 주시는데 일단 처음에 주셨던 것들 먼저 좀 읽어보겠습니다. 김민님께서요. 교수님, 저는 간 수치는 정상으로 나오는데 피로가 너무 심해요. 간 기능 이상이 검사에 안 잡히는 경우도 있나요? 라고 질문하셨어요. 이게 저희가 간 하면 피로 딱 이게 연결이 돼 있어서 그게 어떻게 된 건지 잘 모르겠는데요. 우리 몸에 피로를 느끼는 원인은 굉장히 많습니다. 꼭 간뿐이 아니고 제가 볼 때는 그 CF 때문에 아마 우루사. 간 때문이야라고 굉장히 외치면서 피로하면은 이제 간이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요. 뭐 굉장히 여러 가지 원인 때문에 피로가 생기기 때문에 꼭 간이라고 생각을 하실 필요는 없고요. 우리가 혈액 검사와 영상 검사는 좀 보는 면이 굉장히 다릅니다. 그러니까 간 수치는 뭐냐면 간 세포가 깨지면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지방간이 있거나 아니면 다른 간염이 있어서 우리가 간에 있는 세포들, 간이 이렇게 손상을 받아서 거기서 나오는 고름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쉽게. 간이 우리가 상처를 받아서.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급성 염증이 있으면은 올라갈 수도 있는데 뭐 간암이 있거나 아니면 심한 간경화가 있거나 그러면 간 수치 정상으로 나오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초음파나 CT나 MRI나 이런 영상 검사로 진단을 해야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간 기능 이상이 아니고 간 기능 이상이라는 것 자체가 간 세포가 깨져서 나오는 거고, 간 기능에 이상이 있어도 혈액 검사에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이제 영상 검사를 한번 하는 게 좋고요. 간 볼 때는 복부 초음파가 또 굉장히 좋은 검사이기 때문에 항상 병원에 가시면은 아마 느끼셨을 텐데 혈액 검사 하시면서 복부 초음파도 같이 하거든요. 그 원인이 간에 다른 혹이나 문제가 있는지 확인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혈액 검사로 간세포 기능에 문제가 있는지 아니면 여기 뭐 염증 같은 게 생기지 않았는지 확인하려고 하는 경우. 그렇게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퓨어러브님께서요. 조만간 아산병원 방문 예정이시라고 하면서 복부 CT에서 췌장꼬리에 1.2cm 종괴가 보인다 해서 MRI를 찍었는데 부비장 소견이라 해서 안심하셨다고 해요. 근데 해기학과에 의뢰해서 비장 스캔을 했는데 안 되었다. 신경 내분비 종양 가능성도 있다 해서 병원 방문 예정이신데 췌장암과 다른 질환인가요? 라고 질문하셨어요. 네, 그래서 이제 올 한 해 가장 많이 들은 키워드 그러면은 췌장암인가요? 거든요.
올 그러니까, 한 해 네. 교수님께서 또 외래에서 가장 많이 들으셨던 말이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너무 걱정이 많으셔서 이제 모든 췌장에 뭐가 생기면 다 췌장암이 아닐까 걱정을 하시게 되는데 실제 췌장암 환자분은 굉장히 적습니다. 전체 퍼센티지가 이만큼이면 췌장암 분들은 요만큼밖에는 안 되시고요. 다른 혹들이 굉장히 많고 이제 지금 주신 퓨어러브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요 증상이 많이 헷갈리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많이 혼동도 되고 의사들이 막 굉장히 좀 어려워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요. 췌장 꼬리에 생기는 혹이 있는데 우리가 신경 내분비 종양이라고 부르는 우리가 경계성 종양이라고 부르는 종양이거든요. 요거는 이게 뭐냐면 스티브 잡스가 사실은 요 신경 내분비 종양이 있었는데 원래는 치료를 권했는데 스티브 잡스가 자기는 거부하고 자연 치유를 하겠다.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을 하다가 결국에는 혹이 커지고 이제 한참 시간이 지나서 혹이 커지고 간으로 전이가 되고 이래서 나중에는 돌아가셨는데요. 그분이 이 신경 내분비 종양은 대부분은 그냥 양성 혹으로 분류가 되거든요. 그래서 큰 문제가 없는데 아주 드물게 간으로 전이가 되거나 아니면 점점점 커져서 악성으로 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데 1.2cm 정도의 췌장의 신경 내분비 종양은 그냥 경과 관찰, 그러니까 주기적으로 변하나 안 변하나 이런 것만 관찰을 하거든요. 근데 이게 꼬리 쪽에 생기면 췌장 꼬리에는 우리 췌장 꼬리가 이렇게 있으면 옆에 비장이라는 장기가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바로 우리 면역을 조절하는 그런 장기인데 이 비장이 태어나면서 여기만 있는 게 아니고 일부가 떨어져 나가서 주변에 조그만한 혹처럼 이렇게 비장이 존재하는 경우가 있고 어떤 경우에는 췌장 속에 들어가서 보이는 경우가 있는데 이게 CT를 찍으면 신경 내분비 종양하고 부비장, 그러니까 비장이 또 다른 비장이죠. 조그만한 비장하고 똑같이 생긴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적지 않게 계시는데 이게 신경 내분비 종양인지 부비장인지 헷갈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영상의학과 교수님들이 선생님들이 판독을 주실 때 감별해야 될 질환으로 신경 내분비 종양 혹은 부비장이 의심됨 이렇게 주시거든요. 그러면 크기가 작은 경우에는 우리가 조금 더 좋지 않은 부비장은 참고로 선천성 기형이죠. 비장의 일부가 떨어져 나가서 췌장 안에 있는 거기 때문에 걱정하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신경 내분비 종양 같으면 정기적으로 관찰을 하다가 크기가 커지면 수술도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신경 내분비 종양이라고 생각을 하고 정기적으로 추적 검사를 하는 경우가 많고요. 요즘에는 1cm가 넘어가고 그러면 아예 그냥 조직 검사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조직 검사에서 확실하게 부비장 그러면은 걱정 안 하셔도 되고 신경 내분비 종양 그러면은 신경 내분비 종양도 그레이드라고 해서 그레이드 1, 그레이드 2 이렇게 나눠서 그레이드 2면 암으로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수술을 하고 그레이드 1이면 그냥 지켜만 보고요. 우리가 수술하는 기준은 일반적으로는 2cm가 넘으면 요거는 나중에 뭐 간으로 전이가 되거나 주변으로 퍼질 확률이 높기 때문에 수술을 하는 게 좋겠다라고 일반적으로 얘기를 하고 1cm 정도면 그냥 경과 관찰만 하게 됩니다. 이제 비장 스캔이라는 거는 비장을 보는 검사거든요. 핵의학 검사 중에 하나하고 우리가 이제 적혈구에다가 약물을 투입해서 우리가 핵의학 촬영을 하면은 비장이 있는 부위에 이렇게 나타나게 돼서 췌장 꼬리 쪽에도 진하게 나오면은 요건 부비장이다 이렇게 알 수 있는데 사실은 정확도가 그렇게 높지는 않아서 100%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부비장 스캔 했는데 거기서 특별히 안 나와도 부비장인 경우가 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췌장암과는 전혀 다른 거죠. 그래서 요거는 물혹은 우리가 췌장에 있는 물혹은 양성 종양이라고
암이 될 가능성이 뭐 거의 없는 게 상당히 많고, 경계성 종양은 그 심경내분비 종양처럼 그 중간에 있어서 요거는 어떤 경우는 수술하고 어떤 경우는 조금 더 지켜보기도 하고 요런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악성 종양 그러면 우리가 췌장암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고요. 췌장암과는 전혀 다른 종류의 혹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외래 오셔서 교수님께서 외래의 비밀에 대해서도 얘기해 주셨거든요. 네, 만약에 오셨는데 교수님 답변이 짧다. 그러면 건강하신 거고요. 그렇죠. 길어진다. 그러면 뭔가 문제가 있는 거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훨씬 좋다고 얘기해 네. 주셨어요. 그리고 네. 왠지 이렇게 사진을 띄워서 뭔가 손가락으로 가르치면서 가리키면서 설명을 드리면 뭔가 조금 복잡하구나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고요. 크게 염려 안 하셔도 된다 그러면 크게 염려 안 하셔도 됩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혹시 교수님이 외래에서는 조금 말씀이 짧더라도 서운해하시지 마시고 내가 건강한가 보다 하고 또 비욘디에서 이렇게 또 궁금하신 점들 질문 남겨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소화불량 질문도 조금 있었는데 무궁화님께서 배가 부글부글 계속 끓어요. 방귀도 자주 뀌는 편이고요. 또 이렇게 댓글 남겨주셨고요. 비상맘님께서도 3년 동안 또 소화불량으로 고생을 하고 계신가 봐요. 소화기내과에서 몇 달 약을 드셨는데 음식을 또 조심히 하면 몇 달 괜찮다가 다시 또 소화가 안 돼서 약을 드시고 자꾸 빈번하게 이렇게 소화불량이 생기시나 봐요. 위내시경이나 이런 거 봐도 특별한 건 없고 빵 과자를 좋아하신다고 하네요. 빵 과자는 뭐 저도 네. 좋아하고요. 누구나 저도 좋아합니다. 네. 좋아하실 것 같고 가장 흔한 건 과민성 대장증후군이거든요. 요즘에 뭐 소화불량도요. 네, 네. 스트레스도 많고 하시기 때문에 지금 뭐 무궁화님께서도 배가 부글부글 한다는 게 장 운동이 제대로 되지 않고 뭔가 과했다가 덜했다가 이렇게 나타나시기 때문에 우리가 과민성 대장증후군도 설사가 더 많이 나타나시는 분도 계시고 변비가 더 많이 나타나시는 분도 계시고 특징적으로 두 개가 돌아가면서 나타나는 분도 계시고 또 복통으로 나타나시는 분도 계시고 이렇게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래서 일단 배가 부글부글하고 불편하시면 소화가 안 되시면 PD님께서도 말씀 주셨지만 위내시경, 대장내시경은 일반적으로 추천을 드리고요. 이제 왜냐면은 위나 대장에 있는 염증 같은 거는 잘 나타나지가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알 수가 없고 눈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검사를 일단 하고 문제가 없으면은 일단 염려를 하실 걱정을 크게 안 하셔도 되고 걱정을 안 하시면 어떤 경우는 내시경만 하고도 좋아지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리셋 컴퓨터가 말을 안 들으면 이렇게 몇 대 두드리면 아니죠. 그 옛날이고 요새도 되기도 합니다. 네. 그것처럼 우리가 장이 운동이 잘 이렇게 안 되고 뭔가 비정상적일 때 대장 내시경을 하면 막 가스가 들어가기도 하고 나오기도 하고 내시경을 넣었다 뺐다 그러면서 한번 자극을 심하게 주면 그다음부터 좋아지는 분도 계시고요. 거꾸로 위내시경을 하고 위염이 또 심하게 생기시는 분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위가 이렇게 팽창을 하기 때문에 위가 한번 손상을 받아서 위염이 또 생기시는 분도 있고요. 그렇지만 우리가 위나 대장에 뭐가 있는지 확인을 하려고 꼭 숨겨진 위암이나 대장암 혹은 대장 용종 찾기 위해서 내시경은 하시는 게 좋고 그래도 계속 증상이 있으시다면 우리가 과민성 대장증후군을 그 다음으로 한번 좀 의심을 해볼 수가 있고요. 지금 보시면 두 분 다 이게 오래된 증상이시면 담도나 췌장 쪽 문제는 아닐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걱정은 안 하셔도 되고 이런 증상 약을 드셔도 한 달, 두 달 이렇게 계속 불편하시면은 요즘에는 복부 CT도 한번 해보시도록 추천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췌장이나 담도 쪽에 문제가 혹시라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한번 검사는 다 해보시는 걸 좀 추천드리고요. 이게 좀 답변 드릴 때마다 요 검사해보세요, 저 검사해보세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뭔가 다 검사해보라는 것 같아서 조금 죄송하기도 하는데 일단은 과민성 대장증후군이나 아니면 우리가 그냥 신경성 이렇게 많이 표현을 하는데요. 기능성 소화불량 가능성이 높고 그렇지만
우리가 연세가 어떤지 모르시겠지만 연세가 40 이상 되셨으면 위대장 내시경 꼭 한 번씩 해보시고 걱정이 되시면 복부 CT도 한번 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끼운님께서요, 이 질문도 조금 많이 하실 것 같아요. 마운자로를 맞고 계신데 복부랑 옆구리가 아프고 백혈구 수치가 피검사했는데 높아졌다. 췌장염을 의심해봐야 하냐? 담낭에 작은 용종도 있습니다. 라고 질문하셨어요. 마운자로가 이제 나왔을 때 임상시험을 이제 하고 부작용 같은 걸 했을 때 특히 문제가 되는 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담석증이 문제가 됐었고요. 처음에는 이제 췌장염도 더 일으키는 거 아닌가라고 걱정을 했었는데 마운자로하고 췌장염은 큰 관계는 없는 것으로 지금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췌장염의 위험성이 조금 더 높을 수도 있다, 이 정도로 생각이 되고 있고요. 췌장염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복부랑 옆구리가 그냥 아픈 게 아니고 응급실을 가야 될 정도로 아픕니다. 급성 췌장염 환자분들은 대부분 너무 아파서, 왜냐면은 췌장이 심하게 염증이 되면은 우리가 췌장의 역할은 소화 효소거든요. 음식물을 소화시키는 것처럼. 근데 자가 소화라고 췌장이 내 몸을 소화시키는 거기 때문에 배가 너무 아프거든요. 그래서 응급실을 꼭 가야 되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시는 증상은 췌장염이 아닐 가능성이 높고요. 우리 몸의 백혈구 수치는 뭐 여러 가지, 감기가 걸려도 올릴 수 있고 오를 수 있고, 아니면은 뭐 진짜 마운자로의 부작용일 수도 있고, 우리 몸 안에 뭐 염증 반응이 있으면 다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아주 특별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크게 의심은 안 하셔도 되고, 담낭의 작은 용종은 증상을 일으키는 경우는 거의 없고요. 특히 췌장염 일으키는 경우는 거의 어렵습니다. 그래서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초록TV 지금님께서요, 담도가 좁아져 있는데 어떻게 관리해야 하나요? 담즙을 콧줄 끼고 빼낸 적이 2번이나 있으시다고.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셨고 또 앞으로도 조심하셔야 되는데요. 우리가 담도가 좁아져 있는 원인이 뭔지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아마도 뭐 담석증 때문에 생긴 만성 염증으로 좁아져 있는 경우가 많고, 뭐 자가 면역 때문에 그런 경우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수술 후에, 담도나 쓸개 수술 후에 이렇게 담도가 좁아져 있는 경우가 있는데요. 관리는 병원을 꾸준히 다니시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본인님께서, 초록TV님께서 조심을 한다고 담도가 저절로 낫거나 그렇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담도나 췌장 쪽에 보면은 뭔가 담도나 췌장을 좋아지게 하는 것보다는 더 나빠지지 않게 하는 것들이 훨씬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음식을 드셔도 이 음식을 먹으면 담도가, 이렇게 막혀있던 담도가 확 풀어지거나, 아니면은 췌장이 나쁘다가 췌장에 물혹이 있다가 확 없어지거나, 이런 음식은 없고요. 오히려 하지 말아야 될 것, 드시지 말아야 될 것, 이런 것들이 훨씬 더 많은 것 같고, 이제 담도가 좁아져 있어서 염증이 자주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담석증을 잘 만드는 음식들, 아까 말씀드린 뭐 기름진 음식, 아니면 우리가 당뇨를 더 많이 일으킬 수 있는 음식, 이런 음식을 피하는 게 좋겠고, 뭐 술, 담배는 당연히 이건 기본이고요. 담배 좋지 않고, 왜냐면 염증을 더 많이 일으킬 수 있고요. 특히 술도 당연히 이제 자주 편찮으시니까 잘 안 드시겠지만 술도 담도에 좋지가 않습니다. 특히 과음을 하는 경우에 담석증의 위험성이 올라간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술, 담배는 하지 않으시는 게 좋고, 그 외에는 우리 협착이 있으면 병원을 꾸준히 다니시는 게 좋고, 복통이 있거나 열이 나면은 얼른 병원에 가서 빠른 치료를 받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교수님께서 방금 그 전에 남겨주셨던 질문, 네네. 퓨어러브님께서 너무너무 친절하고 자세한 설명 감사한다고, 마지막 2025년 안심하며 잘 마무리할 수 있을 것 네. 같다고 댓글 남겨주셨어요. 감사합니다.
근데 제가 하나 양심에 찔리는 게 네. 여기 와서는 굉장히 자세하게 오래 설명을 드리는데 네. 진료실에서는 안 그러거든요. 시간이 없으니까요. 시간에 네. 쫓겨서요. 한 세네 분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 그다음에 너무 뒤에 진료 지연이 돼서 막 속도를 내다 보면 되게 좀 차갑다라고 느끼실 가능성이 굉장히 많은데 양해를 조금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몇 시, 뭐 3시간, 4시간에 막 100명 뭐 이렇게 보시지 않으세요? 저는 100명까지는 아니고요. 네. 3시간에 60분에서 70분 정도 보기 때문에 그것도 많은데요, 교수님. 3분에서 4분 정도 그러네요. 되니까요. 정말 죄송하죠. 딱 그 정도밖에 시간이 안 되네. 네. 그래도 저희 비욘디 창구가 그래서 열려 있으니까요. 궁금하신 점들 교수님 나왔을 때 댓글 남겨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또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요. 시간이 많이 흘러서 질문 한두 가지만 받아봐야 네네. 될 것 같은데요. 꽃나리님 질문은 어떨까요? 네네. 췌장에 4mm, 7mm가 네. 머리 쪽, 꼬리 쪽 있다 해서 MRI를 했는데 소견이 안 보인대요. 그러면 그냥 있으면 되는지 아니면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궁금하다고 질문하셨습니다. 네, 꽃나리님도 되게 중요한 질문 주셨는데요. 우리가 췌장에 생기는 뭐 혹들이 여러 가지가 있고 제일 흔한 게 췌장에 이제 물혹이 될 수 있는데 췌장에 또 많이 생기는 것 중에 하나가 지방이 껴 있을 수가 있거든요. 이 연세가 되시면 원인은 잘 모르는데 지방이 췌장에 가서 이렇게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건 지방간하고는 좀 다르고요. 지방간은 간 전체에 걸쳐서 지방이 이렇게 쭉 껴있는 경우가 많은데 췌장에는 군데군데 지방이 껴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게 왜 생기는 정확히는 모르는데 우리가 CT를 찍으면 이게 물혹하고 굉장히 비슷하게 보입니다. 그래서 어느 경우에 특히 4mm, 7mm 정도 되면은 우리가 CT에서는 이게 지방인지 물혹인지 구분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오시면은 MRI를 한 번씩 추천을 드리는데요. MRI는 지방하고 물혹하고 구분이 좀 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거꾸로 MRI에서는 물혹이 보였는데 CT에서는 안 보이는 경우는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MRI는 2mm, 3mm 되는 조그만한 물혹까지도 다 찾아낼 수 있기 때문에. 근데 CT는 그 정도 해상도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MRI에서는 여러 개 보였는데 CT에서는 뭐 하나, 두 개 이렇게 보이는 경우 굉장히 많아서 환자분들이 막 당황해 하시고 예전에 하나라고 했는데 왜 여러 개냐 이렇게 하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지금 꽃나리님처럼 CT에서 만약에 보이셨는데 MRI에서 안 보였다면 대부분은 지방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또 어떤 경우에는 복부 초음파에서 뭐가 보였다고 했는데 CT나 MRI를 찍으면 안 보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복부 초음파가 간혹 가다가 췌장인지 아니면 옆에 있는 장이나 다른 장기랑 이렇게 겹쳐서 잘못 보이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꽃나리님 같은 경우에는 크게 염려 안 하셔도 되겠고요. 그 다음에 한 번 정도는 더 추적 검사를 해보는 게 좋으실 것 같고, 저 같은 경우에는 한 6개월쯤 후에 뭐 CT나 MRI 둘 중에 하나 선택을 해서 한 번 더 검사를 해볼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은 오늘 이제 시간이 많이 흘러서 마지막으로 교수님께 내년 건강 계획이 어떻게 되시는지 한번 여쭤보고 마무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저 개인적으로는 운동을 해야 되는데요. 제가 한 몇 년 전부터 이제 저희 병원에 있는 헬스장이 있어서 등록을 해놓고 처음에 이제 며칠은 열심히 했고요. 아까 잠깐 PD님한테 말씀드렸지만 저희는 이제 PT를 예약을 해야 되거든요. 네. 그러면 워낙에 병원 직원들이 PT를 선호하기 때문에 한 6개월 기다려서 PT를 시작을 하게 되는데 전화가 왔습니다. PT 언제 가능하세요? 이렇게요. 네. 근데 전화를 안 받았습니다. PT를 하면 너무 힘들 것 같아서 그러다가 이제 의정 사태가 벌어지고 헬스장을 거의 그냥 목욕탕으로만 이용을 해오고 있다가 저 이제 운동을 좀 해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너무 막 팔다리도 가늘어지고 그래서요. 운동을 해볼 계획인데 지금
운동을 하려고 마음을 먹는 날마다 너무너무 춥고 아직은 또, 추워요, 네. 교수님. 네. 눈도 오고 그래서 시작은 못했고요. 내년이 되면 이제 헬스장을 열심히 다니면서 운동을 해볼 계획에 있고 여러분들도 왜냐면은 제가 매일 간 수치 높게 나오시고 혈당이 높고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건 주로 혈당, 간 수치, 지방간 수치, 콜레스테롤 요 혈액 검사에서 많이 말씀을 드리는데 운동 열심히 하고 식단 관리하세요 이렇게 얘기하면서 정작 저는 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에 열심히 운동을 해볼 계획에 있습니다. 네. 말띠의 해니까요. 또 이번에는 에너지 받고 또 운동 열심히 시작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도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사실 저도 운동해야 되거든요. 교수님 응원하면서 저도 교수님 생각하면서 운동하고 시청자분들도 보시면서 운동 안 하셨다면 새해부터는 꼭 운동해야겠다. 저희 안 했던 두 사람이 시작을 네. 합니다. 같이 시작하시죠. 네. 또 한송이님께서 교수님 건강하시고 복 많이 받으세요 하셨고요. 오영도님께서도 교수님 비욘드 통해서 알게 되어서 좋고 감사한 마음이다라고 또 댓글 남겨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 건강하세요라고 또 얘기 남겨주신 분들도 많으시네요. 네. 그러면은 또 이 시간 서울 아산병원 소화기내과 송태준 교수님 모시고 한 방송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교수님 또 새해에도 출연해 주실 예정이니까요. 그때마다 궁금한 점들 댓글에 많이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